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일부분을 저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독해에서 HSK 5급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으면 보통은 독해 일부분을 많이들 대답을 하세요. 독해 일부분이 15문제고 독해 2가 10문제고 독해 3이 20문제인데 비중이 또 적지 않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일부분은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강의들도 많이 찾아보시면서 접할 수 있는 건 많이 접하시면서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면 독해 1은 많이 조금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를 볼 거예요. 보통은 독해 일부분이 뭐 호응관계 찾아라, 유사어 찾아라, 유의어 찾아라 하면서 막 이론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시험 현장에서는 이론이 써있는 게 아니고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어느 정도의 기초를 쌓으신 상태면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문제를 먼저 보면서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떤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답을 도출해야 하며 이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풀어야 되는지까지 순차적으로 확인을 할게요. 사실은 완전히 기초적으로 입문 단계에서는 거꾸로 가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내가 자리를 잡고 5급을 좀 점수 높이고 빨리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면서 전략으로 이어지는 게 참 좋은 공부 방식이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볼 겁니다. 독해 5급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해 일부분은 보통은 이렇게 지문이 하나 있고요. 빈칸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보통 3개나 4개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제일 마지막 문제로 해서 빈칸 4개짜리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기가 그죠? 근데 보기는 보통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57번처럼 다 동사, 58번처럼 다 명사 이런 식으로 가고요. 또 한 문제 정도는 구나 절이나 문장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 유형은 독해 일부분은 지문에 해당되는 빈칸을 채워서 객관식으로 푸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자. 풀이 순서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보잖아요. 막 보기 먼저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5급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5급 독해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독해 일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 단어만 가지고 막 짜집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가 아닌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이나 이 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제를 대놓고 물어보진 않지만 그 맥락을 타고 가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풀이 순서에 대해서 다짜고짜 그냥 보기랑 싸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순서의 절차에 따라 가야지 오히려 더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먼저 무조건 읽으세요. 근데 지문이 긴데 그걸 다 읽으실 필요는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독해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해 1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나중에 독해 3에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서 다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2갈씩이거든요. 첫 줄에 주제가 나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겠다라고 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문장을 읽고 맥락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 鼓励是一种重要的教育方法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격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식이니까 교육 방식 그중에서도 격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문장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빈칸 앞뒤로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바로 해결이 안 되면 그 앞에 있는 문장 한두 문장 더 읽어보시는 건 좋지만 빨리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근데 빈칸을 딱 보자마자 하셔야 될 게 빈칸 앞뒤에 주어와 수어를 나누셔야 돼요.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주어랑 수어 나누는 연습은. 왜냐하면 빈칸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어가 한국인이에요. 그럼 한국인에 관련된 수어나 목적어로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정통 명절에 한복을 입는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이 주어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내용의 수어랑 목적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 그리고 수어랑 목적어는요. 수어가 먹다라는 수어면 목적어는 반드시 음식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어랑 목적어는 진짜로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칸 넣기에서는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를 찾아서
매칭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 하에서 해놓고, 왜냐하면 이 자리가 우리가 동사 자리인지 몰라도 아까 보기 57번이 다 동사였거든요. 이제 목적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색깔로. 自信, 勇气和 상진신 하면요. 여러분이 상진신이 뭔지 몰라도 자신감이랑 용기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상진신 같은 경우에는 진취성을 이야기해요. 올라가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진취성이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기를 보면 호어더 정리 존재의 성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진취성이나 용기나 자신감을 성립은 구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니고, 존재한다? 생장하는 건 보통 동식물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호어더라는 동사를 오늘 배우고 갑시다. 호어더는 획득하다라는 동사예요. 보통은 획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은 것을 얻을 때 획득이라는 동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긍정적인 것일 때 많이 써요.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보이는 물질이나 다 상관없이 긍정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용기나 자신감이나 진취성이랑 가장 어울리는 건 호어더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른 단어를 보고 호어더를 고른 게 아니라 목적어인 용치,自信, 상진신을 보고 호어더를 골라야 되고, 두 번째, 호어더는 긍정적인 목적어를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5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죠. 无论是感觉가 됐든 지주가 됐든 스웨이가 됐든 모두 해놓고 동사 찾아야 돼요. 해석하면 이게 뭐 마음이 즐거운 환경 하에서 공부를 하면 감각이나 지각이나 사고나 기억력이 모두 해놓고 이렇게 가죠. 근데 해석이 막 바쁘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술목 위주로 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동사 주의 수러죠. 호의 옆에 있죠. 주의, 쭈이, 지아, 지아는 아름다울 가짜죠. 가장 좋은, 하오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주의랑 어울리는 목적어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호어더를 묻느라고 찌신이랑 용치를 봤던 거에 반대죠. 이제 그러면 어떤 목적어가 들어갔는지 동사를 확인하는 단계인 거예요. 자, 보시면 싱즈는 성질이죠. 쭈앙타이는 상태고요. 싱조항은 형태예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싱은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해? 유형이나 스타일을 얘기할 때 레이싱을 써요. 처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뭐에 처하다. 주의가 어디에 어떠한 상태나 상황에 처하는 거지 성질에 처하거나 형태에 처하지는 않죠. 주의 什么什么情况 주의 什么什么 주의 什么什么状态를 호응관계로 짝꿍으로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수로 목적어 호응관계를 배웠어요. 기본적인 거예요. 5급에서. 만약에 이걸 모르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5급의 패턴의 문제였다는 거. 근데 호어더 什么什么 하고 긍정적인 목적어 주의 什么什么状态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걸 단순히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내가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러를 보려면 목적어를 보려면 수러를 확인해라가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58번으로 넘어갑니다. 앞문장이 뭐가 길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这样做不仅可 해놓고 增强 주술 찾으라고 그랬죠. 뭔가를 늘려주고요.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이런 거는 문장은 그래도 용이하게 평이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해석이 되면 좋겠죠. 하이는 디가오 높인데요. 뭔가 흥미도 높이고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앞에가 비교적 4급 수준의 간단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자신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학습 능력도 흥미에 대한 것도 높아지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동적으로 공부를 한다. 활발하게, 생동감 있게. 활발하게, 생동감 있게는 내가 흥미를 가지거나라는 것보다는 성향과 관련된 거죠. 내가 뭔가 자신감이 높아지고 학습에 대해서 흥미가 생긴 거면 주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59번처럼요. 앞뒤 빈칸의 맥락으로 의미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이 59번에 있는 빈칸 앞뒤가 내용이 좀 쉽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칸 앞뒤에 있는 문장들이 비교적 쉬우면 맥락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오늘의
메인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60번입니다. 이거는 6급까지도 사실 독해 3부분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잘 볼게요. 60번이 이제 이어지는데 보통은 제가 60번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동양더 따오리부터 실어놨을 건데 앞에서 푼 59번의 문장을 같이 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동양더 따오리 때문이에요. 동양더 따오리가 무슨 뜻이냐면 마찬가지 이 같은 이치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흡사한 이론 이치로 뒤에 문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더 따오리 하면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 뒤가 대꾸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확인을 해보시면 앞에 문장 아까 한번 해봤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은 수로 목적어 위주로 보는 거예요. 자신감이 높아지고 시 보이시죠? 자, 다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대 해놓고 또 디가오 싱취 뭐가 높아진대 근데 또 시가 나왔어요. 이게 높아져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고 또 이게 높아져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고 이 구조가 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해놓고 관리자들이 이 직원을 많이 격려를 해주면 이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이 됐어요. 60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높아지는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중국 사람들이 문장을 쓸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고 그리고 그 대꾸나 대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시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율이나 예를 들어서 힙합이나 이런 거에 보면 라임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을 같이 한다던가 이렇게 통일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같은 위치로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보기들에 나와 있는 게 뒤에 시가 나오니까 시가 왜냐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경험이나 교훈을 얻거나 아니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대우를 해주면 얘네가 신나서 일을 하겠죠. 의미적으로는 다 맞아 보이지만 동양더 따오리 그쵸? 앞에서 흥미가 높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니까 얘네가 뭘 하게 됐고 시 그리고 뭐가 높아지니까 또 시 이렇게 됐잖아요. 뭐야? 也会提高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위엔공의 공주와 찌지싱이 높아지면서 시 그들로 하여금 제가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어 문장에서 이렇게 대꾸나 대조를 사용해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걸 의도적으로 노려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5급이나 6급 급수가 높아지면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문장의 맥락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사실상 독해 일부분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이런 식으로 맥락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남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왜냐하면 읽어보면 의미상으로는 봤을 때는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는 왜냐하면 다른 것에 뭐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나 주어 수로 분석하는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지금 출제 의도 중에 하나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는 문장을 파악해서 대조랑 대꾸가 들어가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어요.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나 주술목을 무조건 파악해야 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였고요. 오늘은 일단 대조 대꾸에 대해서 좀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핵심 전략은 무조건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만 달리 나오는 거지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부터 확인하고 주어 수로를 무조건 분석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매번 대비 특강을 할 때마다 독해 1부분을 얘기할 때 사실 독해 1, 2, 3에 다 제가 주술목은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반드시 이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시고 비교, 대조, 대구까지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시면 분명히 시험 현장에서 소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으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며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